제8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2024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가치누리 우리 문화거리 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하시잖아요. 네, 그 모집 공고문 그것 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 예산은 기정액 47억 6,978만 원보다 2억 1,413만 원이 증액된 49억 8,392만 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 수입은 기정액보다 1,423만 원이 증액된 9억 5,221만 원으로 금강누정 선유길 개발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성금 반환금 1,4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적은 금액으로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지금 금액으로 그냥 제한된 인원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느냐,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희 이 세종시 같은 경우가 문화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시도별 문화 기반시설 운영 단체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지역별 공연 건수 매출액도 현저히 낮아요. 전국에서.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문화예술 패스는 주지만 이 문화예술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있느냐, 이 부분을 저는 다 같이 고려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예술 패스를 하더라도 이것들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를 무조건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 금액이 투여가 되면 3대 1이기는 하지만 예산이 투여가 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고민 끝에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했었고, 또 여타 시도의 동향을 좀 다 살펴봤더니 많은 시도가 다 이제 동참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다면 좀 재정이 어렵지만 우선 올해가 이제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이니까 그럼 저희도 적용을 해보자. 다만 이렇게 모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반 시설이 좀 약하다 보니까 역외로 이제 청년들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또 누리라, 또 방곡동에 있는 BOK 아트센터 이런 곳에서 저희가 좀 양질의 품질 있는 공연 등을 계속 유치를 한다고 보고요. 또 지금 그렇게 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금년도에 이제 해당되는 청년들이 현재 계산상으로는 1,477명인데 이분들한테 저희가 1년의 과정 속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미리 홍보를 좀 통해서 가급적 우리 시에서 이분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통과되면 공고하고 시작할 예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시범이기 때문에 시범이니까 청년들도 생소하니 일단 국한돼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는 어디 인터파크라든지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예약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그것을 처음부터 열어놓지 않고 세종시 안에서 쓸 수 있게끔 처음부터 시범이니까 그렇게 제한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랬었을 때 그 사용자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 좀 수렴해서 좀 더 외부로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열어놓고, 일단은 시범이니 세종에만 국한돼서 좀 묶어서 한번 시범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우리 시에서 포인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고요. 또 문체부하고도 협의를 통해서 이게 현재는 지금 온라인 예매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자체가 온라인으로만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현재 지금 그런 방법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어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도 좀 기반은 좀 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에서 포인트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해서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게끔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는 우리 세종시 그 19세 인구 중에 이제 36%만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뭐 서울이나 부산 다 똑같이 다 그 인구 그 대상자의 30%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정부에서 예산 확보된 부분이 네. 전국적으로 36%, 37%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공통된 기준입니다. 공통된 기준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대상은 있지만은 그 대상 중에 또 신청을 해야지만 그 신청자들 중에서도 선착순을 끊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뭔가 선발 기준에서 좀 뭔가 좀 형평성에 어긋나다. 그리고 지금 기사를 보니까 저 소득층에만 줬던 과거 방식과 달리 이 소득에 상관없이 주겠다 이거잖아요. 소득에 상관없이 주겠다라는 거는 모두에게 이제 기회를 준다라는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말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주겠다. 하지만 선착순으로 30%만 끊겠다. 그럼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 다만 이 선착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동제도가 시범 운영이지만 만 19세가 되는 생애 첫 1회만 주는 네.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다수가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 게 지금 필요하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네, 하고 네. 있고요. 다만 금년에 이제 시범 운영이다 보니까 시범 운영을 하고 나면 분명히 여기저기서 이제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개선 방안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들도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 중앙 정부에 이런 또 의견을 제출토록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36%다 보니까 네.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 저희가 다각도로 홍보가 좀 필요하다는 거를 좀 인지하고 있고요. 실제 공보관실과 좀 협의를 많이 해서 다양한 홍보 방안을 강구해서 네. 여러 사람들이 유통제도에 대해서 인식하고 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총괄 기획자가 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연구원 부분들은 연구원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좀 그러니까 인건비가 투여가 되어가면서까지 초기부터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성숙이 되어져 있는지. 일단 그 총괄 기획과 지획 기획자는요, 이제 저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기관제 근로자 그런 역할은 아니고요. 단순 행정을 보조한다든가 시설 관리를 하는 그런 인력이 아니고, 일단 그 연동문화발전소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안에 어떠한 형태로 유휴 공간을 활용할 것인지 지역민들하고 이제 상의하면서 지역민의 수요를 이제 끌어내서 그분들이 이제 나름 전문가적인 식견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연동문화발전소하고 연계되는 방안들 이런 걸 좀 고민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제 3월 4일 날 새롭게 채용이 돼서 지금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채용 절차를 밟다 보면 또 1, 2개월이 지나니까 지금보다도 더 예산을 좀 조정할 수가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예산을 조정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역할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찰이 좀 있었잖아요. 보시면 이제 국장님께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시집행부에서는 절차대로 진행을 했고, 뭐 인사청문회 보다도 임추인을 좀 더 믿고 또 임추위에서 검증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 말씀 중에서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고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 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임용 후보자에 대한 임원 추천에 철저한 자질검증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자기검증 기술서가 제출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명이 났죠? 임원추천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예요. 네. 보도자료를 저희가 이제 배포를 하고 국장님께서 예. 이렇게 언론 보도 브리핑 할 때 그
자기검증 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 철저한 자기 자질검증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기자실에 가서 좀 정정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 같은 경우는 좀 공직자에게 주어진 그런 이제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위 사실을 또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했던 부분들이고 또 이에 따라서 시민들 혼란을 좀 가중시킨 그런 부당한 행위였다.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다.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원장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야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 또 뒤늦게라도 그걸 발견해서 이제 빨리 기자실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꼭 이것뿐만 아니라 같은 행정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또 신중하게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그 부분이 계속 갖고 갔다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이제 허위 사실을 이제 보일 수가 있는 건데 또 다음 날 빨리 그 부분을 캐치하고 기자실에 가서 또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시장용 브리핑하는 과정 속에서도 해명자를 보내서 다시 그 다음 날에 국장님이 시청 기자실 가가지고 예. 한 8명 정도 기자들이 있는 곳에서 임원 추천이 자기 검증 기술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구두로 그렇게 해명을 했단 말이죠. 예, 예. 전날에는 이렇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죠. 좀 어쨌든 언론에다가 허위 사실을 공포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민 혼란을 야기시켰다. 저는 정솔하게 행동하셨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시지만요. 저는 이제 오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캐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부분은 오기가 아니라 국장님께서 인정을 직접 합니다. 말씀을 다만 하셨잖아요. 이제 허위 사실이라고 한 표현은 좀 과하신 표현인 것 같아서 저로서는 좀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어쨌든 이 드리겠습니다. 절차는 의회나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연히 그 여러 명이 16명이라는 그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검증을 통해 가지고 2명을 추천했으면 그 중에서 1명이 된 거잖아요. 시장님이 선택을 해서 그럼 그분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건데 지금 인사청문회에 불필요한 그런 이제 절차라든지 아니면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임추위에서 이 많은 분들을 좀 검증을 통해 가지고 소수로 추스린 다음에 이 분 중에서 만약에 이제 적격자를 시장님이 채택을 하면 이 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이 분이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인지 판단을 하고 어떠한 사상과 앞으로의 계획과 미래를 갖고 있는지 당연히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지금 같이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우리 시만 지금 인사청문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근거를 마련해 줬죠. 타 시도에서도 이 근거를 또 조례화해서 근거를 이제 명확하게 했고요. 근데 이 조례나 아니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서부터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는 거죠. 좀 더 전향적으로 앞으로 의회하고 좀 밀접하게 협치하고 좀 더 우리 시를 위해서 나은 방안이 무엇인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그런 행정 서비스나 더 좋은 복지로 우리 시민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좀 더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임원 추천위에서 이번과 같은 사안은 이제 철저하게 이제 검증을 해주셨다라고 저희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다만 임원 추천위원회 어떤 검증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임용권자가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또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은 이번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요. 지방자치법 자체가 그 대상들을 열거했을 때 좀 더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좀 봅니다.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면은 정무직 공무원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대상 직위에 포함을 시켰는데 모법을 또 찾아보면은 차관급 이상인 부단체장은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 대상자는 서울시의 차관급인 부시장밖에 없거든요. 여타 시도들은 부단체장들이 인사청문 대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행정부시장 또 부지사는 국가직 공무원이니까 대통령 임명하니까 그 부분을 제외를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행 제도상 정무 부단체장들이 있는데 실제 보면은 단체장의 임용권을 나눠서 정무적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경제부시장, 문화부시장 여러 가지 형태로 임용권자가 판단해 이제 임용들을 하고 있는데 순수하게 정무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부단체장일 경우에는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좀 마련할 필요성도 있었지 않겠나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밑에 조항들을 보면 공사, 공단 또 출연 기관장들을 출연기관. 출제 출연 기관장들을 청문 대상으로 열거를 쭉 해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 집행 기능을 한다라면은 충분히 청문 대상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그런 직위를 가지신 분들은 집행적 기능이 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본청에서 방향성을 정해주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행안부가 그 열거를 할 때 여타 시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의 의견을 국장님 지금 원론적인 얘기고요. 자꾸 원론적인 얘기하면은 한도 끝도 없죠.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전에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이 왜 필요합니까? 공식적인 지금 회의 석상에서. 제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깔끔하게 해서 못했지만 즉시 이제 대응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소관뿐만 아니라 저희 시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애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주셨던 내용은 지휘부에 또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광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